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어떤 전략적 목표가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없는 도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약 파기다라고 이제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고, 그다음에 이건 미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전 세계에 미군에 보유한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미국이 지금 보급에 장기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란이 미국과 물밑 협상을 접촉을 시도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은 전쟁 후에 이란 정권 전복시키고 이란 정권 수립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스타파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력으로 자기 정권을 이렇게 수립을 할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물밑 협상을 제안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로 타협하기 힘든 시간 끌기, 이 모스타파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권력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협상 제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항복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요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 이란 전쟁 작전명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엄한 분노 작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1979년에 이란 혁명 을 일으켜서 그 당시 왕정이었던 이제 팔레비 국왕을 쫓아내고 종교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이제 이른바 신권 통치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강경파였던 하메네이가 호메이니 사망 후에 이제 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198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철권 통치를 해왔죠. 여러 차례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대량 학살을 통해서 시위를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서 안 좋았죠. 이제 대표적으로 2009년에는 이제 이른바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부정선거로 인한 이제 대한 반정부 시위, 학생이라든지 중산층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이걸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했죠. 그런가 하면은 2019년에 석유 가격을 50%에서 한 200%까지 그냥 올려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못 살겠다라고 반발을 하니까 이건 역시도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한 1,500명 가량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녹색운동 때도 한 500명 가량 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2022년에 그 히잡을 한 여성이 이제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의문사를 당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한 비난과 압력이 가해지면서 히잡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역시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상당한 숫자가 희생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올해 돌아서도 이렇게 이제 최근에 반정부 시위, 이렇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제 물가가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못 살겠다, 이제 좀 갈아치우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건 역시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을 해가지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정도의 설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력 진압에서 희생당했죠.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의 어떤 이 독재 정권, 신권 통치 하메니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이 사실은 한국보다도 더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광주 민주화 항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피해 저항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니 이제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결코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란이 하루빨리 민주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민주 진영 국가들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로서 이렇게 거의 그 이란의 민주화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이제 어떤 뭐라 할까요, 성원을 해왔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어떤 정치적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 돌리기를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라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해설을 보면은 막 그런 식의 이제 설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앱스타인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웹도독 이제 이른바 이제 전쟁으로 몸통을 감추려고 한다. 앱스타인 스캔들을 덮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실패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에서 이제 무효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환급을 해라까지 지금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계속 악화되고 있죠. 경제 정책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연달아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하고 있잖아요.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도 참패를 당하고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이란도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 베네수엘라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자신이 강력한 지도자다. 라는 그런 이미지 구축을 통해서 이제 중간 선거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런 의도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을 했다라는 이제 그 미국 언론 보도들이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선제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미 국내에서 원래 전쟁 선포권은 미국 의회가 헌법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선포권은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전쟁을 한다라고 선포를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군사 통제권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습 공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기습 공격을 한 것은 이건 국제법을 위반한 거다. 이란이 이제 유엔 회원국이거든요. 유엔 회원국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G7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맹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습 공격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하기는 작년 여름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이 기습 공격을 한 것은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작년 여름에 핵시설을 제거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말을 바꿨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은 이란이 먼저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이렇게 주장을 할 뿐이지 이란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앞서서 그렇게 되면은 판이 커지고 문제가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핵시설을 제거했는데 다시 핵시설을 핵무기나 미사일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말했다가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격했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해서 그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미국이 먼저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먼저 공격하려고 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에 말을 하니까 또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란이 먼저 공격하려고 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이란이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증거를 제시를 해라. 둘 다 제시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선제 기술 공격도 논란이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전체에 대한 미국의 중장기적 어떤 전략이 뭐냐 그것도 없이 공격만은 그냥 우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어떤 전략적 목표가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출구가 없는 도박을 했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 미사일을 제거하겠다라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란 국민이 나서서 정권 타도를 해라라고 선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 이건 뭐냐면 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는데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란을 어떻게 앞으로 예컨대 이란을 정복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후에 이제 중동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계속 중구난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인데요. 지상군 투입 없는 정권 전복은 비현실적인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정권을 하메니 정권을 전복시키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수적인데 지상군 투입도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즉흥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후 통치 계획 없이 수뇌부를 제거하면은 이라크에서 보셨던 것처럼 극심한 무정부나 내란 상태에 빠진다. 이라크나 리비아 같은 경우처럼 하메니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폭격을 해서 하메니를 죽였다. 하메니가 사망했다. 하고 그 지도부 80%가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이라크 사태에서 본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또는 중동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전략적 비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혼란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 직전까지 제네바에서 핵협상 진행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한 것은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거죠. 비겁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맹국가의 사전 조율 없이도 독단적으로 공격을 감행을 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의 이제 중동 전략을 포함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 북한 등을 대하는 어떤 세계의 어떤 그 전략에 있어서 동맹국들과는 완전히 이제 결별을 했다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습 공격했을 때 영국이나 스페인이 미국과 협력을 거부를 했잖아요. 미 전투기에 스페인 기지 이용을 거부를 했잖아요. 영국도 처음에는 거부를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습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했을 때 이란이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공격을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건데 틀림없이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규례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때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미군 함정들이 그걸 이제 호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뒷북치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대륙 세력들 동원해서 중동 국가를 공격할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후티 반군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는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이런 대륙 세력들, 친이란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중동 국가를 공격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이란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중동 국가나 유럽,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UAE라든지 심지어는 튀르키예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고 지중해 쪽으로도 미사일을 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응 어떤 전략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로이터나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찬성이 27%밖에 안 되고 반대가 43%. 그다음에 CNN 조사는 찬성이 41%고 반대가 59%에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도 반대가 많다라는 거죠. 월등히 반대가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지지 세력인 마가 진영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이란 공격에 대해서 비판, 공약이 파기다.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에 대선 출마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이든 정권이 이제 해외 그 분쟁에 참전을 해서 미군이 사망하고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해외 전쟁은 잘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란이 구체적으로 미국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아니면 미국에 어떤 이익에 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중구난 방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공약 파기다라고 이제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고, 그다음에 이건 미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다. 그다음에 이란 공격을 해서 미국 입장에서 경제적 실익이 사실상 없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앱스타인 그 스캔들을 덮기 위한 또는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어떤 전쟁에 불과하다. 마가 진영에서도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국민들의 여론 반대가 압도적이죠. 찬성은 대부분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반대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반반이라고 한다라면 중도층의 대부분이 지금 이란 공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시가 되죠. 마가 진영 자체도 지금 비판을 할 정도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격 성과, 피해 상황, 뭐 이제 하메네이하고 혁명수비대 지휘부 80%가 이제 뭐 거의 이제 사망 내지는 무력화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이제 이란의 방공망이나 미사일 기지 등의 대규모 타격으로 해서 거의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고, 지금 이란의 공군망도 뭐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뭐 한 이틀 정도 공격을 계속하면은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 핵은 완전 개멸 수준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공격 과정에서 이제 이란 민간인이 수백 명 사망한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알자지라 방송을 보면은 그 초등학교를 폭격해가지고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초등학생들이 사망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이제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이것도 무방비로 당해가지고 미군이 6명
사망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응 전략, 이란의 반격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이 없이 공격했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현재 상황이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반격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부분적 봉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UAE라든지 사우디, 쿠웨이트, 바하레인 등 중동 국가, 그다음에 미군 기지가 있는 곳, 이제 튀르키예라든지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금 이란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미 해군과의 국지적 으로 이제 해전을 하고 있지만 거의 괴멸 상태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스리랑카 부근에서 이란의 호위함이 이제 미국 잠수함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과 정전을 위한 물밑 협상을 접촉을 시도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란의 헌법기관의 전문가 회의에서 이제 하메네이의 차남, 이남을 이제 후계자로 지명했다. 라는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됐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제 56살인데 초강경파라죠. 하메네이도 굉장히 보수 강경파로서 이제 호메네이의 후계를 이렇게 계승을 했는데, 그 차남도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009년에 녹색운동을 무력으로 진압을 주도를 했다, 이 모스타바가.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수뇌부하고도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이 하메네이를 이 모스타바를 이제 후계자로 지명한 것도 혁명수비대의 강력한 지지하고 압력으로서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 2019년에 피해 11월 시위 진압도 이렇게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 올렸죠. 그다음에 2020년에 히잡 시위도 이 모스타바가 주도했.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온건파 정권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모스타파라는 초강경파가 후계자로 지명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전략적인 오판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 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란 내부의 권력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록 혁명 수비대의 지지로서 이 모스타바가 후계자로 지명됐지만은 혁명 수비대 안에서도 내부 균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외신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모스타바가 이렇게 후계자로 지명이 됐는데 신정 체제가 군사 독재 체제, 혁명 수비대를 기반으로 한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모스타바가 후계자로 지명됐지만 이란의 이제 고위 성직자들은 권력 세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1979년에 이제 호메네이가 이제 신정 통치를 했을 때 세습을 금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권력 세습을 하는 걸로 하메네이 아들이 이제 세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고위 성직자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군부하고 성직자들 간의 권력 주도권 싸움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이제 문제점으로는 반정부 대한 세력의 이제 구심점이 불확실하다. 2009년, 2019년, 22년, 2026년에 4차례 반정부 시위가 실패를 했는데, 이때 이 각각 반정부 시위 때마다 이제 이른바 그 시위 주도 세력들이 반정부 지하로 뭐 스며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양새를 바꿔가지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른바 이제 국민저항위원회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저항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해왔는데, 이때 이제 그 반정부 시위를 했던 세력들이 이제 국민저항위원회 NCRI를 만들어서 그 하메네이가 사망하니까 임시정부를 선포를 하고, 메리암 라자비가 이제 또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이제 자기가 수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팔레비 국왕의 전 왕세자도 좀 복귀를 하겠다라고들 이제 외신 보도 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운동 등 저항 조직들의 이제 어떤 그 압력이죠. 이렇게 지하운동. 들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뭐 트럼프 정부나 뭐 이런 그 뭐 CIA나 이런 데가 이런 저항 세력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 그 저항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어떤 구심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장악력이나 내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라크나 리비아 사례처럼 이란도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이 불확실하게 되면 내전 가능성을 피하기 힘들다라고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한 후에 이제 공격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준비 없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할 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작전 기간을 4주에서 5주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죠, 말 바꾸는 게. 심지어는 이제 지상군 투입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지상군 투입은 없다라고 또 말을 바꾸고, 대신에 뭐 쿠르드 민병대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해서 이란을 공격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사전에 전략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아주 소규모로 가랑비 타격 전술로서 미국 장기전으로 끌어가면서 미국의 소모전을 유도를 하고 있는 전술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드론이나 미사일을 몇십 발씩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쏴 제껴가지고 쿠웨이트를 공격한다든지, UAE를 공격한다든지, 사우디를 공격한다든지, 바레인을 공격한다든지, 또 튀르키예를 공격한다든지, 또 지중해 연안국가를 공격한다든지, 미군 기지 이를 공격한다든지,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면전 때보다는 게릴라전 형태의 어떤 어떤 공격들로서 장기전으로 가면서 미국의 소모전을 유도를 한다는. 미국은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가 있잖아요. 전단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전 세계에 미군에 보유한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게 미국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미국이 지금 보급에 장기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이란이 부분 봉쇄에 나서서 기뢰를 설치를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인줄화하는 그런 전술로 가면은 이제 세계 여론이 계속 악화될 거 아니에요. 악화되면은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 내 여론도 악화될 거고 더욱더 고립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지금 그 차남이 모스타파인가요?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되면서 물 밑에서 미국 측과 이제 협상을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모스타파 후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계자로 인정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은 전쟁 후에 이란 정권 전복시키고 이란 정권 수립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스타파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력으로 어떤 차기 정권을 이렇게 수립을 할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물밑 협상을 제안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로 타협하기 힘든 시간 끌기, 이 모스타파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권력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협상 제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이러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경제적인 충격을 당장에 받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배럴당 이제 75달러로 폭등을 했잖아요. 60달러 밑돌던 유가가 푹 뛰었잖아요. 사실은 유가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란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75달러.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가지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100달러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세계 주요 증시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 말씀드렸던 것이 에너지 가격 급등,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니까는 물류가 불안정해지겠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인플레,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도 높아지겠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FRB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계획도 무산되고 지체되겠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먼저 치명타를 받을 거예요. 권력 기반이 아주 빠르게 약화되겠죠. 그다음에 중간 선거는 거의 참패가 확실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새로운 변수로, 지금은 중국이나 이 러시아가 전쟁 초기 단계에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국도 이란을 지원할 만한 어떤 여건이 아직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지만, 개입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에 대한 지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이 무기를 지원하든지 경제적인 지원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이란이 아프간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아프간에 철수를 했잖아요. 러시아도 아프간에서 철수라고 해서 이제 탈레반 정권이 지금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간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항복을 했다, 미국한테 항복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 원유를 장악을 해서
세계 원유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겠죠. 그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중국의 석유 수입이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중국이 이제 이란산 석유,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로 수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어떻게 수출합니까?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수출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가요.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란의 그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수출하는 90%가 전부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90%를 수입을 하는데, 중국 전체 석유 수입 중에서 이란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이 발표한 중국 회관총서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중국의 석유 수입과 천연가스 LNG 수입 국별로 보면은 수입 비중을 보면은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한 15, 6%, 사우디가 15%, 이라크로부터 수입이 한 12%, 말레이시아로부터가 한 10%, 브라질로부터가 한 7, 8%, UAE로부터가 한 7%, 오만, 앙골라, 쿠웨이트, 캐나다. 그러니까 이란이 없어요. 이란으로 수입을 한다라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 이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도 제재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이란 석유를 수입을 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밀 수입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것이 이제 중국 전체 석유 수입의 12%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이제 LNG 수입도 이게 러시아산이 이제 거의 18%, 카타르가 15%, 호주산도 15%, 투르크메니스탄이 한 11%,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이제 2025년에 급감했는데 한 8%, UAE가 한 6%,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순으로 이제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란이 항복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석유 수입이 굉장히 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된다라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산 석유를 장악을 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압박을 더 강화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펙에 대한 어떤 압박이랄까요? 일종의 이제 석유 원유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될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산 석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을 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산 이제 LNG 이렇게 수출을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나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그 해외 경제권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전부 이제 장악돼 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을 할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미국이 이란의 그 선제 기습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외신 보도라든지 외국 전문가들의 어떤 해설이나 어떤 동영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경과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의 어떤 허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